뭔가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도대체 우리 아이는 너무 미래에 대해 선택하는 걸 어려워해요. 도대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진로 지도를 해줘야 되는지 진로 방향을 결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드린다면, 자, 이건 조금 이제 진로 상담과 관련된 부분에 조금 깊이 들어간 얘기인데, 학생들이건 어른들이건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몇 가지 유형의 진로 문제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흥미, 뭐 끌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적성,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끌리는 그 일과 내가 갖고 있는 적성,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야구 선수가 너무 되고 싶은데 나는 운동신경이 거의 폭망이에요. 그러면 흥미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적성,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야구 선수라는 진로 결정을 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하기 되게 어려워요. 두 번째, 어리석은 선택. 그냥 저는 야구 선수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흥미와 적성이 불일치와 다른 어리석은 선택이 뭐냐면 그냥 엄마가 공무원 하래요. 근데 난 공무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는 공무원에 대한 흥미도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과 관련된 적성도 없어요. 근데 엄마가 그냥 하래요.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갖고 있는 흥미와 적성과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된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선택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선택을 했어요. 전 야구 선수가 되고 싶고 우리 학교에서 운동신경 좋기로 소문났어요. 그래서 저는 야구 선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믿고 따르는 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나의 야구 선수라는 꿈을 지지해 주지 않아요. 야, 네가 그 정도 운동한다고 야구 선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쉽지 않아. 전국의 초중고 야구 선수 중에 그 프로 야구 구단에 들어가는 애 10%도 안 된대. 네 그 10%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 라고 나의 결정을 지지해 주지 않으면 내가 선택한 그 결정에 확신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결정을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진로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는 아예 그러니까 진로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로 성숙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꿈을 갖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전 그냥 인생을 즐길게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는 약간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꿈이 뭐야를 묻기 전에 왜 꿈을 가져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혹은 경험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음, 선택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는 기회를 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1번과 3번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라면 자기 자신의 흥미가 무엇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우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깨우치는 가장 객관적인 것이 바로 진로 심리 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왠지 심리 검사 그럼 이렇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진로와 관련된 심리 검사는요. 옳고 그름, 그런 게 아니에요. 나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특성, 즉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확인해 주는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면, 즉 내가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지, 혹은 나는 사람과 떨어져 혼자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게 편안한 사람인지를 알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나는 사람과 항상 부대껴야 되는 저런 거는 나하고 맞지 않아 라는 의사결정의 기준을 선정하기가 수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 심리 검사라는 것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이해할 수 있다면 결국 진로 심리 검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확인하는 검사다. 그런데 이 라이프 스타일을 흥미 중심으로 한번 확인해 본다. 내가 관심 있는 게 뭔지를 확인해 본다. 또 하나는 나의 능력,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에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을 확인해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들과 나의 흥미와 관련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무언지를 찾는 검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이게 홀랜드 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원에서 혹시 이렇게 저희가 만든 투모라이즈 진로 컨설팅 리포트 결과지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여기에 KCT라고 써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게 바로 이 홀랜드 이론이 반영된 검사 결과지가 담겨 있는 리포트예요. 자, 그럼 홀랜드 유형은 뭐냐면요. 사람을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요. RIASEC. 그래서 이걸 리아섹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6개 코드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코드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첫 번째, 육각형을 가로로 잘라요. 그래서 아래쪽은 사람지향적이고요. 위쪽은 사물지향적이에요. 자, 그럼 뭐가 사람지향적이고 뭐가 사물지향적이냐?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전학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애가 바글바글한 그 교실에 나 혼자 딱 앉아 있어. 이럴 때 우리 아이는 사람 사귀는 걸 어색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말 걸고 금방 누군가 친해질 수 있어요. 사람지향적. 우리 아이는 그때 초조하고 불안하고 등에서 땀나고 안절부절할 것 같은데요. 그럼 사물지향적. 이해되시죠? 자, 사람지향적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돼요. 먼저 E형은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데 누군가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막 설득시켜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막 끌고 다니는 유형, 즉 리더십이 있는 스타일 E형이에요. 반면에 S형은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분 좋은 거 맞는 건데 맨 앞장서서 그 조직을 끌고 나가는 건 약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한 발 떨어져서 앞서 나가 있는 사람을 잘 아껴주고 챙겨주고 돌봐주고 더 재밌는 건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사랑 주고 사랑받고 유쾌하게 즐기는 그 관계를 추구하는 스타일이 S형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자, 누군가 아껴주고 챙겨주고 돌봐주고 사랑 주고 사랑받는다. 어떤 직업의 모습과 이런 스타일이 잘 어울리죠? 그렇죠.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혹은 보육의 기능이 많은 선생님, 예를 들면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간호사, 우리 교회 전도사님, 딱 S형이죠. 자, 이런 거예요. 자, 반면에 E형은 뭔가 목적을 갖고 사람을 끌고 가요. 어떤 직업이 이분들하고 잘 어울릴까요? 그렇죠. 모든 조직의 머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기업의 머리, CEO, 군대의 머리, 장교, 국가의 머리, 정치인, 혹은 법조계의 머리, 판사, 이런 약간 리더십이 있는 직업과 관련성이 많은 스타일이 E형의 스타일이에요. 자, 반면에 이제 위쪽 볼게요. 사물지향적. 사람이랑 덜 친해요. 그래서 이쪽은 혼자 있을 때 개성이 드러나요. 그 중에 I형은 남들과 떨어져 혼자 있을 때 머리 쓰는 활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지적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궁금한 게 많아서 남들과 떨어져 있을 때 책을 읽어요. 인터넷을 서칭해요. 그래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고 정리해서 나만의 궁금증을 딱 해결하고 씩 웃는다. I형. 어떤 직업이 잘 맞죠? 평생 공부하는 직업. 그렇죠. 연구원, 교수, 평생 공부해야 되는 의사, 변호사, 약간 그런 스타일. 반면에 R형은 남들과 떨어져 혼자 있는 게 편한 건 맞는데 머리 쓰면 졸려요. 그래서 이분들은 몸을 써야 돼요. 그래서 뚝딱뚝딱 뭘 잘 만들어요. 손재주가 있어요. 수공예업자 목수. 이미 만들어진 걸 잘 분해하고 조립해요. 엔지니어, 자동차 정비, 항공 정비. 뭔가 만들어진 걸 잘 조종하거나 조작해요. 카레이서, 파일럿, 항해사, 항공사, 아니면 운동신경이 좋아서 직접 몸을 써야 돼요. 프로스포츠 선수. 이런 것들이 잘 맞는 게 R형이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제 4개 해결됐으니까 이제 육각형을 세로로 쪼개보세요. 이번에 판단 기준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딱 시작할 때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때 A형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A형은 어떤 문제를 할때 어떻게 해결하면 내가 재밌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남들과 다르게 개성있고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A형.
반면에 C형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내 생각보다는 나를 평가하는 평가자의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 정해준 틀 안에서 꼼꼼하고 완벽하고 정확하고 퍼펙트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걸 좋아한다. C형. 자, 남들과 다르게 개성이 있고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어떤 직업이랑 잘 맞아요? 예술가, 음악가, 미술가, 무용가, 연기자 또는 기획자가 들어가는 일. 광고 기획, 경영 기획, 파티 기획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 중에 매뉴얼대로 따박따박 일하면 칭찬받는 직업 뭐가 있죠? 그렇죠. 공무원, 은행원,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행정사, 사무행정직 일을 잘 맡는다? C형. 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육각형을 대충 구분하셨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집에 있는 큰아이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큰아이. 혹은 이 리포트를 갖고 계신 분은 이 리포트 검사한 우리 아이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자, 우리 아이는 사람지향적인가요? 사물지향적인가요? 자, 우리 아이가 사람지향적이라면 리더십이 있는 목적지향적 인간관계를 꿈꾸나요? 추구하나요? 아니면 관계 자체를 중요하는 인간관계를 추구하나요? 우리 아이가 사물지향적이라면 머리 쓰는 걸 좋아할까요? 몸 쓰는 걸 좋아할까요? 자, 우리 아이는 어떤 일을 할 때 나 중심으로 해결하나요? 타인 중심으로 해결하나요? 우리 아이를 설명하는 하나 또는 둘 또는 세 개 코드 있죠? 자,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사람지향적인가요? 사물지향적인가요? 사람지향적이라면 목적 중심의 인간관계를 추구하나요? 관계 중심의 인간관계를 추구하나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머리 쓰시나요? 몸 쓰시나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나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나요? 타인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나요? 아버지를 설명하는 하나 또는 둘 또는 세 개 코드 있죠? 자, 이제 마지막. 그 아이의 엄마. 그 아이의 엄마는 사람지향적인가요? 사물지향적인가요? 사람지향적이라면 목적 중심의 인간관계를 추구하시나요? 관계 중심의 인간관계를 추구하시나요? 그 아이의 엄마는 머리 쓰는 일 좋아하세요? 몸 쓰는 일 좋아하세요? 자, 그 아이의 엄마는 어떤 일 할 때 자기 중심적인가요? 타인 중심적인가요? 하나 또는 둘 또는 세 개 코드 있죠? 자, 이제 끄떡끄떡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자기 아빠 닮은 것 같아요. 끄떡끄떡. 자, 있죠? 자, 우리 아이는 엄마 닮은 것 같아요. 끄떡끄떡. 있죠? 자, 왜 그래요? 성격은 유전된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와 아빠가 유전자를 합쳐서 우리 아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라이프 스타일은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 이뻐 보이는 거 다 누구 닮아서 그래요? 예, 다 나 닮아서 그러죠. 우리 아이 꼴두배기신 거 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다 그 사람 닮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 아이의 라이프 스타일, 즉 흥미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유형인지 이런 기준을 갖고 판정을 해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수월해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 리포트에 KCT라고 되어 있는 검사를 하셨다면 거기에 있는 검사지를 한번 보세요. 딱 보시면 아, 우리 아이를 대표하는 코드가 어떤 코드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로 설명드린 것과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아, 우리 애가 말로 설명드린 거 검사 결과 일치하네? 그럼 큰 문제가 없죠. 그런 방향성,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들었을 때는 이거 같았는데 검사 결과는 저거네 라고 한다면 검사를 좀 반복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꾸준하게 변함없이 높게 일관성 있게 나오는 코드가 있다면 그게 우리 아이의 라이프 스타일일 가능성이 커져요. 자, 그렇게 한번 판단하면 좋은 거고요. 자, 어떤 분들은 여기 CCI라는 검사를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CCI는 뭐냐면 역량, 아까 제가 능력이라고 표현했고 적성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게 어떤 능력과 관련된 걸 찾는 검사예요. 그래서 CCI는 4개의 영역, 즉 인문계열 전공과 관련된 언어 활용 능력과 자연계열과 관련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예체능과 관련된 신체예술 능력, 그리고 일할 때 스타일, 대인관계 능력, 이 4개 영역에 각각의 14개 역량의 점수 프로파일을 보여줘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와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지금 보여드린 여기는 사람과 관계된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잘하는데 문제 해결 능력이 전반적으로 높게 떠 있구나. 그럼 얘는 자연 계열 전공을 해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일과 어울려 일하면 잘하겠구나라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스스로 낮게 평가한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친구는 신체 예술 능력이 좀 낮다고 평가됐고 외국어 능력이 낮다고 평가됐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고 몸 쓰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역량 검사의 되게 중요한 활용은 뭐냐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CCI 검사, 저희가 쓰고 있는 역량 검사는 우리 아이가 14개 역량, 4개 영역에 골고루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위 5개의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아이의 역량 중에 1위 역량과 꼴찌 역량이 뭔지를 쭉 줄 세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아이가 생각하는 역량이 또래에 비해서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위부터 14위까지 역량 중에 13위가 또래와 비교할 때 중간에 포진돼 있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상위 5개만 딱 잘라보면 상위 1, 2, 3까지는 또래에서 최상,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나머지 4등, 5등도 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거기 상위 5개는 리더십, 기술 활용, 팀워크, 친화력, 읽기, 듣기, 읽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쓰는 이 CCI 역량 검사는 각 직종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일을 잘하고 계신 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네 직군에서 성공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얘기했던 역량과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이렇게 매칭해요. 그래서 매칭도가 가장 높은 4개 직군을 탁탁탁탁 추천해 주는 게 진로 역량 검사의 활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홀랜드 검사에서 추천된 검사를 보면 흥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추천되는 직업이 내가 흥미가 있는 직업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역량 검사는 단 한 번도 확인해 보지 않는 직업들이 추천돼요. 왜냐면 나의 흥미는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잘 써먹을 수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뒤에 보시면 각 직군별로 예를 들면 건설 직군이라면 그 건설 직군이 어떤 일을 하고 그 직군의 미래가 어떠하고 그 직군에서 필요할 때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가 다 기재되어 있고요. 건설 직군에서 성공할 때 필요한 핵심 역량, 건설 직군과 관련된 직업과 전공 리스트가 있고요. 그 건설 직군에서 성공할 때 필요한 역량 중에 나의 역량의 크기, 내가 평가한 나의 역량의 크기가 있어요. 내가 실제로 건설 직군에 몸담고 싶다면 수리력을 조금 더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요기와 관련된 역량에 조금 더 에너지를 쓰면 건설 직군에서 일할 때 성공 가능성이 좀 높은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추천된 직군에서 어떤 직군이 마음에 드는지 한번 결정해보고 그 직군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정보와 노력을 한다면 조금 더 성공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초등학생과 중학교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흥미 중심으로 많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요. 중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흥미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역량, 즉 능력에 대한 평가 요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중학교 3학년 고1 정도 되는 학생들이라면 진로를 결정할 때 역량 검사를 반드시 한번 검사해보고 내가 관심 있는 직군이 추천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런 검사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아이의 진로 결정을 도와주시는 게 의미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